김용민 PD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가락 모양을 비판했지요.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정치부장은 해당 기자의 그동안의 기사를 보면 이럴 수 없다며 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하자 김용민 PD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했습니다. 첫째, 정치부장께 여쭤보지 않았는데 김 기자를 대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 액션을 정치부장께서 지시했습니까? 둘째, 김 기자의 그간 기사와 저 액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간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뤄서 질문을 마칠 때까지 변치 않고 저 액션을 취한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어떤 기사,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셋째, 저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원문을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에 얼토당토 않는 억측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어떤 사실 아닌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글을 내리라고요? 언론 자유가 언론사의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넷째, 김 기자의 설득력이 있든 없든 해명이 있다면 공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도 좋으니 김 기자에게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김용민이지요?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한국 전쟁 중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는 이 박사에게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외아들과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장남이 전사했지만 한국 대통령에게는 전사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이 박사에게 아들이 있어서 군대에 갔으면 고위층 자식들도 따라서 군대에 가야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층 아들 여러 명이 전사했지만 한국의 고위층 아들 중에 전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새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이 입대했습니다. 그는 한국전 참전을 자원했지만 미군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일부가 남의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려면 대통령 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아들이 포로로 잡힌다면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적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없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먼저 맞는 게 나을지 나중에 맞는 게 나을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은 대코로나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에게 남보다 먼저 백신을 맞으라고 요구한 기자에게 아이젠하워의 아들과 관련한 일화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생각이 짧다와 비슷한 말이 어떤 것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안전 여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누가 저 기자들에게 저 자리에 앉아 마치 대통령의 면접관이라도 되는 듯 도대체 저들은 어떤 권한을 갖길래 대통령에게 저런 질문을 서슴없이 던질 수 있을까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 기자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을 대신한 국민의 눈과 귀다 이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공권력의 최정점에 대하여 거침없이 질문하고 비판하는 기자들은 곧 국민의 대변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습니까? 일개 언론회사에 취직한 직장인이자 회사원 아닙니까? 그러니 언론 대기업에 입사한 자들은 사회와 국가보다는 기업의 사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작동하여 정권을 비난하고 국민들을 위한 발전적 대안은커녕 오히려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존재로까지 인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기자를 다양한 용어로 비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앉아 같지도 않은 수준의 질문을 던질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기자의 손가락에 분노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국민이 보는 대한민국 언론의 불신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자가 아닌 문 대통령에게 감정이입과 몰입을 한다 이겁니다. 즉 국민은 곧 문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니 문 대통령 앞에서 보인 손가락 모양이나 질문의 함의, 말투, 자세, 품행까지 국민들은 낱낱이 보고 감정이 이입되어 버리지요. 이러니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론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 원인 역시 그동안의 언론의 행태에 있겠지요. 그러니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결국 기자들도 사는 길이 될 겁니다. 이재용 판결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86억 원을 공여한 죄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확정된 형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3년 전 이미 1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년 6개월만 형기를 채우면 출소할 것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뇌물 공여액이 무려 86억 원인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점인데, 궁금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표를 찾아봤다. 양형기준표의 내용은 내 예상과 비슷했는데 뇌물공여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였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1억 뇌물공여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감경된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공여액을 89억 원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액이 36억 원으로 줄더니 형량도 대폭 감경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되었다. 징역 5년형이 석방형으로 감경된 것이다.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오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뇌물 공여액이 86억 원으로 원상 회복되었으나 형량은 1심의 절반인 2년 6월형으로 줄어버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 대체로 유지되는 것이 형사재판의 실무례다. 요행을 바라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실무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된 뇌물 공여액이 거의 같은 1심과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무려 2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려 3년을 걸친 이재용 일병구하기 작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 판결이다. 중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일단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가벼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정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키려는 통 크고 정교한 책략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쉽게 정리하면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형량 2분의 1로 감경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이재용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형량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것도 대법원 파기환송인 것인데 여기에 형량이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따라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노린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준법 감시 꼼수도 안 먹히고 박근혜 사면도 안 먹히니 국민 여론을 무마시킨과 동시에 이재용을 구하는 최고의 판결을 냈다고 자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용은 이참에 제대로 벌을 받고 처절한 반성을 하고 만기 출소하여 제대로 기업을 경영하기 바랍니다. 아참, 아직 삼바가 남아있군요. 정대화 총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했다.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대통령은 별소리 다 한다는 식으로 쉽게 정리해버렸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로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명민하게도 국민들은 이 발언을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생각이랑 하지 말아라. 최재형 감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일종의 공개적인 업무지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 시점에서 현 상황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정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맨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정치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에 숭에 불과한 윤석열, 최재형은 어설프게 정치할 생각 말고 맡은 일이나 잘해라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일 뿐이니 말이지요.